네, 이번 시간 라이브 머니톡 시간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봄, 가을, 또 가을철 이맘때 이사 준비로 분주해지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더 뜨거워지죠. 11월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 지부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말 올해는 뜨겁다 못해 정말 열기가 뜨끈뜨끈했습니다. 후끈후끈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부장님께서는 하나의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슈를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서 이제 뭐 금산 인삼 얘기도 너무 맛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땀밥 얘기도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이 방송 끝나면 바로 금산 인삼 먹으러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고 또 임대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대인들 또 힘들었지, 임대차 상법으로 힘들었지만 임차인들이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또 공인중개사 또 시행 규칙 개정으로 중개 보수도 이번에 좀 많이 인하가 돼서 우리 공인중개사 역시도 좀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중에서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동산을 투자를 안 하고 매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들다라는 그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올해도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궁금한 얘기 바로 해볼게요. 이 가을철 부동산 시장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아파트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가격 추이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한국부동산에서 21년 9월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요. 매매가격 수가 전국이 0.92%로 올랐고요. 대전은 0.4%로 올랐고 세종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0.08%로 인하됐죠. 그다음에 충남은 0.75%로 상승이 됐고요.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국이 0.59% 올랐고 대전은 0.67%가 올랐습니다. 세종은 0.09%로 소폭 올랐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0.43%로 오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제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29,243호가 거래가 됐고요. 그런데 반면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8,502호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1,741호 정도가 지금 거래가 축소됐고 36%가 감소된 물량이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636호가 거래됐는데 올해는 4,376회가 거래가 안 됐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32,572호가 거래가 됐는데 올해는 37,491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감소폭이 너무 심하죠. 예, 네. 대전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저희 공인사들이나 이사짐센터나 이사 관계인 이런 분들이 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휴업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요. 분양 연기가 발표되면서 무주택자들은 좀 아쉬운 때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반기에는 분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예,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기대를 했던 용문동이라든지 숭어리샘 같은 경우에 분양이 지금 잠정 연기됐는데 네. 그래도 올해 이제 후반기에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중구 용도 1구역에 304가구가 이제 10월 29일 날 지금 이제 분양 예정이 있고요. 유성구 학하지구 6블럭이죠. 공공지원 민가임대 아파트인데 634가구입니다. 11월 중순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하고 내년 8월에 준공이고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도 순위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주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관심도 가져주시면 아마 무주택자분들에게는 대주택을 마련하는데 거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연내 분양이냐 연기냐로 문제가 좀 불거졌었던 곳이 있죠. 바로 용문동 또 탐방동 지역의 재건축 문제. 이 부분은 얼마나 진행이 좀 됐을까요? 지금 용문동 같은 경우에나 숭어리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일 텐데요.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63가구죠. 그다음에 서구 탐방동 1구역 숭어리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974가구고요. 서구 도마 변동의 11구역이죠. 재개발 지역인데 여기는 1,558가구인데
숭어리샘이나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지금 산정 때문에 예. 허그의 분양 신청을 넣어놨는데 숭어리샘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 초반을 넣었는데 1,130만 원대 이제 하다 보니까 분양을 허그에 분양 신청을 한 거를 이제 처리를 했고 용문동 같은 경우는 1,75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단 분양을 처리를 하고 다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또 큰 폭으로 또 상승 또는 상승할 위험성이 아마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무주택자들이랄지 1순위 청약 부금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분양 날짜나 이런 거에 아직 지금 그 분양 가격이나 이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은 잠정적으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근데 이번에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언급하셨던 그 허그 한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최근에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개편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번에 이제 그 고분양가 그 심사 제도 때문에 용문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특히 숭어리샘 같은 경우에도 분양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 바로 이 심사 제도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방향을 보면 현행은 인근 시세 산정 기준에서 때 인근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고 있고요. 개선 방안으로 보면 유사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지금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을 보면 현행은 평가 점수가 유사한 단지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300점 플러스 마이너스 30점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개선이 돼서 기존 충족 단지가 없으면은 점수 기준을 이제 상당히 완화를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 아마 그 분양가 자체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좀 갖췄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 또 방향이 보면 지역별로 평균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는데 개선 방향을 보면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심사 기준 공개 범위도 보면 현행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를 했는데 개선 방향에 보면 심사 세부 기준을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이게 이제 시세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좀 더 투명하게 이제 허그에서 심사 규정이 좀 바뀌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개선된 고분양가 심사제도 지난 30일이죠. 시행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지역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의 어떤 허그에 대한 그 분양가 심사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주변의 실질적인 시세하고 분양가하고 대비해 봤을 때 너무 가격의 괴리가 좀 심하기 때문에 네. 분양을 하는 분양사 측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청약을 이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서로의 갈등은 이해관계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고분양가가 오르면 주변에 있는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달아서 오르기 때문에 주변 가격보다 대전 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상당히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랄지 무주택자들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어려움이 좀 닥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또 기존에 이제 신규로 분양을 하려고 사람들은 지금 건축비랄지 모든 게 다 지금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당연히 높은 분양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좀 충돌하기 때문에 아마 분양가가 오른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공급량은 당연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또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또 올려서 주변에 있는 무주택자들랄지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근 이 세종시의 집값이 굉장히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6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지금 전국에서 세종이 지금 그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1년도에 6월 달에 세종이 마이너스 0.05% 빠졌고요. 7월 달에 마이너스 0.13, 8월 달에 0.19, 9월 달에 0.08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6월에 0.79, 뭐 7월에 0.85 이렇게 계속 1%대 미만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세종만 유일하게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하락이 돼도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전국 단위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돼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격의 추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국회의사당 그 호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국회의사당의 어떤 호재는 이미 작년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격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전국에서 아마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의 호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서 그 때문에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또 기관이 또 내려올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 어떤 또 선거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해서 계속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기관이 내려오는 그런 그 정책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가격이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영향도 지금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덧붙여 보면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세종시에서 주택 청약 기준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국감 현장에서 5일이었죠.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그 세종시 의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한 비율인데요. 세종시의 현행 주택 청약 제도를 보면 공급 비율 면에서 보면 현행은 당해 지역 50%, 기타 지역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을 지금 강준현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당해 지역 70%, 수도권 20%, 기타 지역 10%로 당해 지역에 많은 비율을 좀 주면 아무래도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주 요건에도 보면은 현행은 4년 전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에 보면 8년 전매 제한에 4년 실거주 의무를 준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 거래는 더 안 되겠죠, 반면에. 그렇지만 실소유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도 어떻게 보면 실거주 위주의 청약제도로 변경이 된다고 봤을 때는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좀 될 것이고요. 또 세종시의 어떤 발전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위주로 어떤 그 청약제도가 바뀌는 게 옳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지부장님,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져서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도 신용대출, 부동산 대출을 중단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아마 부동산 시장에는 아마 절대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주출 그 주택 자금 현황을 보면은 20년 말에 보면은 473조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에 기준했을 때 493조로 담보대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금 대출 역시도 105조 2,127억 했는데 119조 9,670억으로 또 늘어났죠. 전세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14%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어떤 그 담보 비율이 대출 비율이 보면 주택담보 비율도 높지만 전세금 대출 비율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나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지금 규제 대출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출이 규제된다 그러면 지금 서남부 같은 경우나 이런 데도 지금 보면 올해 대전에 한 12월 달에 입주할 물량이 6천 세대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아마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대출이 규제가 된다고 보면.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금이 6억 가던 게 지금 4억의 전세금이 매물이 나와도 쉽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거래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이 규제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대전에도 적지 않은 부동산에 영향이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찌 보면 정부가 다시 이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준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수요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통이 조금 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전에 이제 전세금 대출 규제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언론에서 이제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고 국민들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또 완화를 한다고 또 발표를 또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없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한숨을 좀 돌렸는데 사실 전세금 대출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도 전세금 대출이 좋은 제도였었다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많이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아마 전세금 대출이 너무나 급격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규제가 완화돼서 그걸로 인해서 전세금 가격이 올라갔고 그 또 전세금 대출 오른 걸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이용해서 또 주택의 매수에 들어가서 그게 전세금 대출이 완화가 오히려 보면 부동산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금 대출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시기를 좀 두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규제를 완화했다가 또 갑자기 또 규제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췄던 준비했던 사람들은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천상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는 이중으로 어려움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점진적으로 좀 시차를 좀 두고 없는 세입자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어떤 규제 정책으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또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541번님이요. 내 집 마련 첫 번째입니다. 이제야 내 집이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설레는데요. 아파트 분양되어서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남았습니다. 대출이 근데 매년마다 틀려서 큰일인데 한꺼번에 받자니 이자가 나가고요. 따로 받자니 대출이 막혀서 큰일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걱정을 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 제도가 지금 수시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대출 제도가 바뀌어서 대출을 못 받을 것 같은 어떤 불안한 심리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미리 대출을 받아서 지금 그 선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말씀한 대로. 그래서 아마 이 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먼저 선 대출이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출하면서도 일정 부분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먼저 대출을 그걸 대비해서 먼저 땡겼다가 대출을 일시불로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 위험은 좀 있을 거고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준비는 좀 하지 않을까 대책은 마련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 지역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